뉴욕 증시는 비둘기파에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연준의 금리 동결과 자산 축소 완화 등의 장중 상승했지만 향후 경제 전망을 하향하는 등 디테일의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하면서 상승폭 축소 및 하향 전환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보유 자산의 점진적 축소 정책 중단과 관련해 순조롭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산 축소를 5월부터 시작해 9월 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다음 주 브렉시트 합의안을 준비할 경우 EU가 브렉시트를 잠시 연기하는 것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1.4% 상승해 배럴당 59달러 83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6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6개월 내 최대치로 예상외로 급락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1시간이 짧을 겁니다. 해외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항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항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그리고 MTM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렸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요. FOMC 결과가 나왔죠. 연준 성명서가 나오면서 장중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계속 디테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을 하면서 더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올해 없을 것이라고 확인이 됐고요. 또 금리도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계 지출이 부정적이었고 기업 투자도 안 좋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도 2.3%에서 2.1%로 낮춰 잡으면서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느냐라는 분위기가 더 무게에 쏠렸습니다. 달러 가치도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지수 0.5%, 0.2%가량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0.1%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오늘 이 FOMC에 대한 분석,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마냥 비둘기파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부정적인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머니투데이 글로벌 1시간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모티프 바이오주입니다. 55%가량 급등했는데요. 다제네성 박테리아의 치명적 감염에 대응하는 항생제들을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2월 15일에 FDA가 간 독성 위험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2월 15일에 대한 추가 자료, 오늘 이 당사가 심사 완료 통지서에 대한 논의를 FDA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미팅을 FDA가 받아들이면서 이 추가 자료 받아들이겠다 얘기 나오면서 55%가량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트레 앰비엔탈입니다. 44%가량 올랐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어의 느낌이 나죠. 바로 브라질의 최대 환경 서비스 회사입니다. 오늘 44%가량 급등했는데요. 가정과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 그리고 청소 서비스,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44%가량 오르면서 2달러 3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핀테크 홀딩스인데요. 36%가량 올랐습니다. 이 전 세계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중국인만 상대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되겠죠. 온라인 브로커리지 회사고요. 아시아에는 타이거 브로커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이 타이거 브로커스가 오늘 미국 나스닥의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서 ADR, 미국 예탁증권이라고 하죠. 이 TIGR이라는 심벌로 신규 상장이 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6%가량 크게 상승하면서 $10.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증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지수 펀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엇갈렸지만 MSCI 한국지수는 0.5%가량 올랐는데요. 일단 이게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특별히 MSCI 한국지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블루칩 펀드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이게 해석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달러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되는 한국 관련 ETF가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환율로 환차익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0.5%가량 오르면서 62달러 3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한국지수도 역시나 상승했는데요. 더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21달러 74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러로 의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FTSE 한국지수도 환차익으로서 달러 거래로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차익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황 전체적인 마감 상황 그리고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렉시트에 관해서도 있고요. 뉴욕 증시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김민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네요. 지금부터 시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FOMC였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FOMC 결과를 반영하기 전에 마감이 됐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FOMC에 따른 혼란을 경험하면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먼저 마감가 먼저 확인을 해보실까요? 다우지수가 0.5%, S&P 500 지수가 0.29% 정도 하락이었고요.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권에서 머물렀지만 그 탄력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FOMC에 따른 등락이 컸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FOMC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장 초반의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이었습니다. 다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4포인트까지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수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모두 상승권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FOMC 결과를 보시면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모두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점도표 그리고 자산 축소 여기에 시장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올해는 금리 인상이 전혀 없다라는 신호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 축소와 관련해도 9월에 종료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더 완화적인 정책이다 이러고 즉각적으로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낙폭을 빠르게 줄였고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또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장 막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마무리 시점에 다다르면서 시장은 연준이 이렇게까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것인가? 그럼 기업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겨우 올라섰던 그 상승폭을 반납한 채 FOMC 이전 수준에서 거의 거래가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1포인트 정도 다우가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힘을 잃은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OMC에 따라 오늘 변동성 컸습니다. 자, 앞서 마감한 유럽은 어땠을까요? FOMC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마감된 유럽 주식시장입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FOMC에 대한 경계감 첫 번째,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정한 지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에 자동차주의 급등으로 1% 넘게 올랐던 독일과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새벽 하락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57% 하락, 프랑스 까크 지수도 0.8%, 영국 증시 역시 0.45% 모두 주요국은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따른 뉴스 계속 좀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메이 총리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럽연합 쪽에서는 연장을 논의하기 이전에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보다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저희 함께 챙겨보시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자동차 업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전일 상해
리바lan싱에 따른 하락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낙관 눈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계속 중국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섹터의 하락률이 유럽에서도 컸다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수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흐름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요. 6주連최저치 부근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FOMC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꺾이는 모습 나왔는데요. 96달러 선은 유지를 했지만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시죠. 자,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에 집중을 했습니다. 시장은 증가세가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WTI가 장중에도 6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가기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WTI 1.4% 플러스 4월물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5월물 역시 1%대 상승 흐름 연출했습니다. 브렌트유 1.6% 동반 상승세에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시죠. 자, 금가 같은 경우는 FOMC를 반영하기 전에 정규작이 마감됐다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달러와 강세 영향을 받았는데요. 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권에 머물면서 0.4% 하락, 은과 구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이지만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새벽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국과 유럽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외환 시장 상품까지 쭉 살펴보셨는데요.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월가가 주목한 종목들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준 앵커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개별 종목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페덱스입니다. 영화 캐스터웨이 아시죠? 톰 행크스가 나온 무인도 섬에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페덱스가 아주 큰 주목을 받았죠. 택배 회사입니다. 사람은 못 가도 페덱스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페덱스가 전 세계 각지로 글로벌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일단은 목표 주가가 240달러에서 210달러로 낮춰 잡았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3.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사업 구성을 보니까 하락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하락 이유가 있었는데 특송 부분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상품 구성이 좋지 못하다 이런 악평을 받았고요. 또 육상 수송 부분에 살짝 감소된 마진율이 즉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 확대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그리고 운영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레버리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는 낮춰 잡았지만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칭 종목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 택배사 한진과 CJ, 대한통운 이렇게 두 개를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바이오주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바이오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를 수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일단은 이 항생제 그리고 피부 치료제를 주력하면서 성장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고요. 현재 대표 제품은요. 면역 항암제 옵디보가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가 59달러에서 69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지만 결국 주가는 조금 낮춰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BMO 캐피탈에서는 아웃퍼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 올해 1월 3일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세계 암 시장에서 2위인 셀진을 730억 달러에 인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2025년 그리고 2030년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 특허가 다 만료가 돼서 이제 특허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요 셀진을 흡수하면서 조금 요 특허 절벽을 어느 정도 좀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 절벽, 특허 나락, 요거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수익성이 높은 제품,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을 바로 특허 나락, 페이턴트 클리프라고 하는데요. 요 페이턴트 클리프, 셀진을 흡수하면서 조금 페이턴트가 계속 늘어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이수 앱지스 그리고 녹십자셀 잡아봤는데요. 일단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옵디보 설명드렸죠. 이 면역 항암 치료제 옵디보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수 앱지스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나 면역 항암제 이뮨셀 A씨를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셀 두 가지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스마트 시트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바로 아시겠죠. 뭐 우리나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한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시트도 외국에서는 항상 포함이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목표 주가만 보셔도 $36에서 $56로 아주 크게 상향된 걸 보시면 아주 중요한 업종이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트러스트에서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5%가량 급등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5% 넘게 올랐는데 스마트 시트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료 저장, 메신저, 업무 흐름 파악 등 이렇게 비즈니스맨들의 필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미 벌써 글로벌 비즈니스의 협업 툴로, 기본적인 툴로 자리를 잡았고요. 뭐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 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구글의 구글 독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가 $36에서 $56로 아주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연 $10만 이상의 신규 계약 고객 유지율이 무려 134% 아주 큰 폭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로얄한 고객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과금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분기별로 그리고 달별로 요금이 청구가 되죠. 이 과금 청구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칭 종목으로는 우리나라 네이버를 잡아봤습니다. 네이버가 요거 관련해서 비즈니스 툴 어떤 서비스를 하나 갸우뚱하실 수 있겠지만 네이버가 이 자회사인 웍스 모바일을 통해서 기업형 협업 서비스 라인웍스를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라인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덩어리가 크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라인웍스 비즈니스 협업 툴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3가지 알아봤습니다.